자, 퀴즈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이 핫팩은 애초에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AI 그리기를 통해 생성된 걸까요? 다음 퀴즈. 혼자 사진 찍은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Hi guys! 고나고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사진에 특정 객체를 지우는 기능이 있죠. 아이폰은 iOS 18에 처음 포함된 클린업이라고 불리는 기능으로 있고요. 갤럭시에는 객체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S21 시리즈에 처음 도입이 되면서 원 UI 업데이트 때마다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기능을 동일한 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쓸만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두 기능은 사용하는 목적이 비슷하긴 한데요. 막상 애플과 삼성에서 이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꽤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이 사진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부러 화분 앞에서 찍어봤어요. 화분은 나뭇잎도 복잡하고 배경과 이리저리 섞여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진입니다. 각각 아이폰 16 프로와 갤럭시 S25 울트라로 비슷하게 촬영을 하고 지워봤습니다. 아이폰 클린업의 경우 화분이라는 피사체는 잘 인식해서 지워주긴 했지만 결국은 화분 자리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색하게 보이는, 즉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진 속의 화분처럼 선택한 객체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아이폰 입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더 작은 영역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종종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의 경우는 화분을 인식한 만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삭제한 부분을 어떤 것으로 채워 넣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배경을 늘리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사진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봤는데 뭐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갤럭시 쪽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죠. 재밌는 게 앞으로 제가 테스트를 더 보여드리겠지만 일관성 있게 아이폰과 갤럭시가 이런 방식의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두 기능의 방향성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 결론 부분에서 종합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음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핫팩을 들고 있는 손에서 이 핫팩을 지워봤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테스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AI 입장에서는 손이라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피사체거든요. 손가락 관절의 경우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는 각 관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가동 범위나 동작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AI의 경우는 이것까지 자연스럽게 구현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이폰 클린업의 경우는 굳이 없던 걸 그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갤럭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곳의 손가락과 또 핫팩으로 가려져 있었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요.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까지도 실제처럼 구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갤럭시 사진은 비포 애프터를 바꿔놔도 모를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그냥 빈손에 핫팩, 추우니까 핫팩 AI 그리기를 통해서 그려달라고 했어 라고 말해도 믿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책상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꽃다발을 지우면서 간단히 유추할 수 있는 네모난 모니터와 네모난 랩탑 같이 딱히 어려운 난이도의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갤럭시의 경우는 간단하긴 하지만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싶게 적당한 모니터 스탠드를 만들어주고 랩탑의 현실적인 전체 사이즈도 맞춰서 그려줍니다. 반면 아이폰은 일단 이 꽃다발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더 작은 영역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꽃 바구니와 꽃을 따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꽃을 없애버리고 배경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아이폰 클린업의 특징은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바로 아이폰이 생각하는 이 사진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자기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반짝반짝 거리는 피사체를, 이 객체를 선택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깔끔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하니까 갤럭시 기술력이 짱이고 아이폰은 별로인 것처럼 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기능은 현재 유저들이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클린업과 AI 지우개. 물론 현재 아주 비슷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다른 기능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한 클린업 기능은 지금 객체를 인식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아직 AI의 개입이나 지우고 난 후의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폰의 클린업은 기본적으로 노출되면 곤란한 걸 지운다. 혹은 이 프레임 안에 담긴 좀 방해되는 요소 혹은 못생긴 요소 이거를 지운다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에서는 사람 얼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자이크라고 얘가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필터를 적용해버립니다. 즉 결과물 사진의 완성도보다는 우리가 지우고 싶어 한다는 그 의지에 집중을 하는 거죠. 반면 갤럭시는 객체를 인식하고 지우는 작업과 바로 이어서 이 빈 곳을 생성형 AI로 채우는 것, 이 두 개의 과정이 연달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괜히 AI 폰으로 포지셔닝 하는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갤럭시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제가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화분의 디테일과 가장 어려운 손가락 케이스 같은 거를 봤을 때 전용 AI 이미지 생성 툴을 통해서도 이건 사실 실수가 많은 작업인데 그런데 이걸 모바일에서 한 번에 해줄 정도가 된다는 건 솔직히 대단히 놀라울 정도이긴 합니다. 아이폰 역시 올해는 AI에 집중할 것이라는 건 예견되어 있죠. 또 아직은 국내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완벽히 서비스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지원을 통한 기능들도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유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는 갤럭시가 앞장서 가고 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갤럭시 유저라면 이 뛰어난 기능을 그냥 이렇게 손안에 폰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이 장점을 사용하는 내내 매일매일 꾸준히 써서 신나게 뽕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신제품에 대한 리뷰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신제품 위주로 써보게 되긴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저도 최근에 좀 적극 써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S25 울트라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자꾸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쭉 사용해보면서 재밌는 이야기 또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Bye guys!